이렇게 약속대로 공사를 제 시간에 완료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한국이 70km에 달하는 도로를 제 시간에 완공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공사도 아닌데 왜 그들이 감동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모잠비크의 현재 상황은 도저히 제 시간에 공사를 마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오랜 기간 중국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잠비크는 중국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하다가 한국이 선진화된 기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자 큰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아프리카에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건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그들은 한사코 중국을 거절하며 한국 회사를 찾아 이번 도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한국은 말라리아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도로 건설을 완수했다고 전합니다. 지난달 31일 주 모잠비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모잠비크 북부 남풀라 나메틸 도로 약 70km 구간을 한국 수출입은행의 저리 유상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포스코 건설이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해 지난 8월 28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교통요지 나메틸시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공사비만 446억 원인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자신도 유지 모잠비크 대통령과 여성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도로 개통식에 등장한 것은 매우 열악한 인프라의 모잠비크에 꼭 필요한 도로였기 때문이죠. 현재에 따르면 여객과 물류 운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공사기간 30개월을 어떻게 칼같이 지켰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 모잠비크 여성준 대사는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물류가 많은 도로임에도 당초 비포장 도로이던 곳으로 비가 오면 유실되기 일쑤였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은 여러 외적 요인으로 통상 공기 내 준공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고 모잠비크도 하세월이지만 이번 남풀라 나메틸 도로 공사는 지연 없이 약속대로 30개월 만에 선진 포장 기법으로 준공돼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공사기간조차 잡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다가 국가적 변수도 많다 보니 한국과 같이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제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주특기라고 여겨지는 납기 준수가 아프리카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춘다는 것은 시즌별로 유행이 빨라서 반드시 제 시간에 물류를 전달해야 하는 의류를 비롯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유조선이나 초대형 LNG 추진선 등에도 한국은 유명세를 떨칩니다. 한국에 맡기면 빨리 주는 일은 있어도 늦는 일은 없다며 전세계에서 극찬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을 쪼아서 가능한 것이다, 수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 회사들의 냉정함을 다소 거론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근면함이 없다면 애초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경우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회의를 하더라도 진지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사회주의에 익숙해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마감을 목숨과 같이 지킨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모잠비크는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인프라 사업이 수없이 지연된 것이 많고 그들의 약속은 지켜진 게 없다고 하던 와중에 똑같은 아시아의 한국은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포스코 건설 현장 소장과 과장 등 2명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각각 2번씩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간의 고생담을 전했습니다. 말라리아의 위험, 코로나를 다 이겨내면서까지 공기를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아프리카의 첫 진출해 2017년 12월에 첫 삽을 뜬 곳이므로 더욱더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지난해 봄 사이클론이 모잠비크를 강타했을 때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마스크 25만 개와 검진키트 2만 5천 회분을 제공했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모잠비크가 한국의 행보를 보며 더욱더 놀랄만한 것은 그간 중국이 보여준 정반대의 행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잠비크와 상생으로 간 반면에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모잠비크의 광산 대부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모잠비크의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실업률은 20%에 달하기에 광산 개발을 통해 모잠비크의 실업도 해결하기 원했지만 중국은 중국인들을 대거 실어와서 광산에서 일을 시켰고 자원은 온전히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그들은 학교나 인프라를 일부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2016년에 중국의 1대1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중국에서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약속한 각종 인프라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함흥차사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모잠비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개발을 시작했지만 넓은 농토의 트랙터에서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고 생산된 옥수수는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어 모잠비크의 이득이 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가 와서 모잠비크를 들쑤시며 안 그래도 가난한 국가를 더 파탄에 이르게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그간 꼭 필요했던 도로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켜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대통령은 불이 나게 달려와 감격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로라면서 향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잠비크가 한국을 좋게 여기면 선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모잠비크 정부와 연계된 굵직한 LNG 프로젝트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죠. 모잠비크는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으며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빈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종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모잠비크에 있는 광구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LNG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MF는 모잠비크가 LNG 광구를 2020년에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2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스공사는 모잠비크의 관련 광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월에 모잠비크 정부 관계자들 및 대통령까지 만나서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을 비롯해 관련 이해국들의 자금 조달 문제, 또한 코로나 및 경제 침체로 인한 가스 유가 하락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되었고 내년 이후로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 한국이 쌓았던 좋은 이미지는 빈국 모잠비크가 자원 빈국인 한국에 은혜를 갚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애초부터 모잠비크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였습니다. 2013년에 모잠비크 대통령이 한국가스공사에 방문해서 관련 기술을 시찰하고 앞으로 개발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광구에서 나오는 LNG들은 대부분 한국 LNG 운반선으로 이동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역시 한국에 대거 LNG선을 발주했는데 이는 카타르 광구에서 나온 LNG 운반을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연내에 러시아에서 20척, 모잠비크에서 16척의 LNG선 발주를 할 걸로 보이며 카타르 잭팟에 이어서 한국 도크가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조선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잠비크발 LNG 개발이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진행될수록 여러 기회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이 러시아와 모잠비크의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후동 중화조선은 아직까지도 LNG선 건조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해본 경험이 없어 선주들이 한국으로 발주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는 특히나 연료 수급 등의 문제로 1, 2년 전에 미리 선주문을 해야 하므로 한국의 납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이 상당 부분 발주를 독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광산이 많고 자원이 풍부해서 제철소나 철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이 매우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포스코 건설이 아닌 토스코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정받으며 국격이 상승하고 이는 상대 국가에게 신뢰를 안겨줘서 더욱더 중요한 사업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직위의 모리 회장의 엉뚱한 발언이 며칠째 국내외에서 큰 문제가 되면서 뒤죽박죽 꼬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IOC까지 강경한 발표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노인네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본 사회가 문제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배꼽 잡게 만들려고 갈수록 개그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일본 사회입니다. 이 복잡한 사태는 3일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임시평의원회에서 모리 회장이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사회의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 여자는 경쟁의식이 강해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꼭 한마디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다 발언하게 된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발언의 시간을 꼭 규제해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여성 차별 발언이다. 도쿄올림픽 대회의 비전인 다양성과 조화에 반한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올림픽 패럴림픽 정신에 반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90%의 일본인들이 당장 사퇴하라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모리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4일 취재진에게 올림픽 패럴림픽 정신에 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면으로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모리 회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는 그만두겠다면서 500여 명이 의사를 밝혔고 성화 봉송자도 3명이 주자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끄러운 올림픽에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IOC도 갑자기 9일 완전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IOC 공약과 올림픽 개혁에 바라는 발언이다. 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IOC는 처음 문제가 알려진 4일에는 모리 회장이 사과를 했다. 끝난 문제이다. 라는 성명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9일에는 IOC가 갑자기 공식 트위터에서 배경화면을 도쿄올림픽을 삭제하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대해 IOC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갑자기 왜 도쿄올림픽을 지우느냐, IOC가 도쿄올림픽을 결국 포기한 것인가 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 치르지도 않은 도쿄올림픽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갈아치운 IOC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 죽을 판입니다. 결국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문제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집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모리 회장의 발언은 일본에 깊게 뿌리내린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를 상징한다면서 보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해외에서의 비난의 화살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잡지 더 디플로맷은 세계 경제 포럼이 성격차 지수 2020에서 일본은 전체 153개국 중에서 121위를 차지한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성의 77%가 이미 양성평등은 달성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실은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넘치는데도 일본 남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일본 사회에는 말과 행동에 너무나 엉터리 같은 현상이 많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양경제는 9일자에서 프랑스인들이 걱정하는 일본인 여성이 처한 입장이라는 기사에서 일본 남성들은 여성을 엄마와 호스티스로만 구별해 취급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클럽을 출입하는 것이 일상생활화되면서 일본 여성을 돈을 주면 접대해주는 수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이렇게 부끄러운 발언을 하는데도 일본 여성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여성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비판 기사입니다. 또 일본의 IT 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인 IT미디어는 9일자에서 일본에서는 왜 조정하는 노인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라는 특집 칼럼을 실었습니다. 83세인 모리 요시로 회장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노인들이 설치는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기업들도 대부분 60대와 70대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80대의 실권 회장이나 고문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일본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권은 술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가 세계 최대의 조정 노인의 대국이 되어버린 이유는 일본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일본의 정치계가 노인들뿐이다 보니 정년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고 70대와 80대의 노인 정치인을 대응할 수 있는 연령층도 자연스럽게 조정 노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왜 일본 기업에는 모리 같은 아저씨들이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이런 모리 같은 노인들이 대량으로 숨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결론은 모리의 발언으로 일본 사회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조금 나오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평가하고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식의 기사입니다. 또 오늘 올라온 기사에서는 12일 이사회에서 모리가 전격 사퇴할 수도 있다. 차기 조직위 회장으로 아베가 유력하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며 이 분위기를 수습할 사람은 아베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리가 구축한 대화 라인과 역할을 무난히 이어갈 사람은 현재로는 아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짙은 아베가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이외의 대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아베는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반응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총리직을 2번이나 내던지고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는 아베라니 라는 반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아베가 조직위원회 회장이 된다면 정말 도쿄올림픽은 엉망진창이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모리 같은 노인들이 설치는 정치계와 사회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일본 사회의 병폐이다 라며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물럭거리고 있는 일본이 한심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한심한 꼴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추한 꼴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일본을 칭찬합니다.